사또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읽을 수 있겠느냐? 그를 모르는 사또의 비밀. 그것을 아는 12살 소년. 둘만의 비밀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또님, 이 문서는 거꾸로 들고 계십니다. 12살 소년의 한마디의 관하가 출렁였습니다. 까막눈 사또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글자 하나 모르는 사또. 책 한 번 보면 외우는 소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조합이 조선 최고의 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알려지면 둘 다 목숨을 잃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비밀을 지키며 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12년 전 같은 비밀을 가진 또 다른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죽었을까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모든 것이 연결된 순간 진실이 밝혀집니다. 조선 선조 시대 까막눈 사또와 만권독파 천재 소년이 펼치는 통쾌한 악당 응징 그리고 가슴 뭉클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선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전라도 남원고을 관아 대청마루에 한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달수 48회 무과 출신 부사였지요. 건장한 체구에 우렁찬 목소리, 누가 보아도 위험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공문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사또는 공문서를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관아 마당에서 한 아이가 사또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은 12살 먹은 관아 자벽부였지요. 남루한 옷차림에 먼지투성이 얼굴이었으나 눈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서은은 사또가 공문서를 거꾸로 들고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님, 그 문서가 거꾸로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째 숨겨온 비밀이 12살 아이에게 들킨 것입니다. 사또는 황급히 공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관아 안팎을 살피며 누가 들었는지 두리번거렸지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서은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눈이었지요.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서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님. 그 공문서는 한양에서 보낸 세금 독촉장이옵니다. 한 번 보았을 뿐인데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루한 천민 아이가 어찌 글을 읽는단 말인가. 서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소인이 사또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읽고 답장도 써드리겠습니다. 사또는 망설였습니다. 천민 아이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대가는 무엇이냐? 서은이 대답했습니다. 밥 세끼만 주십시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내가 나의 눈이 되어라. 서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사또와 아이 사이 기묘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은 관아 구석 움막에서 잠들었습니다.
거래 성립 후 처음으로 배부르게 잠든 밤이었지요. 한밤중 꿈속에 하얀 빛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빛 속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은의 어머니였지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서 계셨습니다. 은하, 그 사또를 도와야 한다. 내 아버지와 그 양반은 같은 운명이니라. 따뜻한 목소리가 서은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은이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같은 운명이라 무슨 뜻일까? 서은은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또님을 끝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양에서 감사관이 왔습니다. 남원 부사 강달수는 어디 있느냐? 우렁찬 목소리에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을 숨겨온 비밀, 이제 끝인가? 홀로 감당해온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감사관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시오.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은이 재빨리 쪽지에 답을 적어 사또 발밑으로 던졌지요. 사또는 발로 밟으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세금 현화 보고서이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남원 부사는 능하구려. 감사관이 물러가자 사또와 서은은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관리가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또는 서은의 쪽지에 의지해야 했지요. 서은이 재빨리 쪽지를 던졌는데 바람에 살짝 빗나가 사또의 발에서 한 뼘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재빨리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발로 쪽지를 밟아버렸지요.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서려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입니다. 관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떠난 뒤 사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이제 서은은 단순한 자벽부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은은 사또의 눈이 되어 관아의 모든 문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은은 이상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세금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은 1000냥인데 한양에 보고된 세금은 500냥뿐이었지요. 나머지 500냥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서은은 장부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을서기 한 석에 이름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은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주막에 들어서자 여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월향.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주막을 꾸려가는 과부였지요. 관아분이시라고요? 그럼 사또님도 아시겠네요. 월향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서은은 사또에게 발견한 사실을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사또님, 이 고을에 큰 비리가 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기 한석은 고을에서 가장 힘센 양반가의 아들이었지요. 함부로 건드렸다간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서기 한석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 비대한 체구에 음흉한 눈빛의 인물이었지요. 사또님 장부를 뒤지신다 들었습니다만 한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사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을 살림을 파악해야지요. 한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장부의 문제라도 있다는 겁니까? 날카로운 눈빛이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한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또님, 제 뒤에는 이 고을 최고 세도가인 김대감 어르신이 계십니다. 감히 저를 의심하신다면 그분을 의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사또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대감은 조정에까지 손이 닿는 인물, 자칫하다간 파직은 물론이고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석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지요. 사또님, 한석이 떠난 뒤 사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은이 다가왔습니다. 사또님, 괜찮으십니까? 사또는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또렷한 눈빛이 사또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물러서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이 아이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더라도 말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사또와 서은은 비리 조사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박차고 검은 옷의 자객 셋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번쩍이는 칼날이 사또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사또는 본능적으로 서은을 뒤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은하, 도망쳐. 자객들의 눈빛은 차갑고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석이 보낸 것이 분명했지요. 사또는 무과 출신이나 3명의 자객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칼을 피하며 물러났지만 자객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지요. 한 자객이 서은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몸을 날려 서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사또의 팔을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사또는 이를 악물고 서은을 끌어안았지요. 사또는 자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가져가도 이 아이만은 살려라.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는 제발. 그 순간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관아의 불이야. 자객들이 당황하며 재빨리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또는 서은을 안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살았구나, 은하. 부상에도 사또의 얼굴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지요. 다음 날 아침, 월향이 약초를 들고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님 팔 상처가 걱정되어 왔습니다. 월향은 정성스레 사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서은은 그런 월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님을 걱정하는 월향의 눈빛이
특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사또는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지요. 월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사또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은이 재빨리 찻잔을 낚아챘습니다. 사또님, 잠깐만요. 서은은 찻잔 냄새를 맡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차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월향도 맡아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건 낭두근의 독입니다. 사또는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깨달았습니다. 관아 안에 한석에 첩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차를 준비한 것은 관아 사람들이었지요. 사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믿을리는 서은과 월향뿐이었습니다. 겨우 두 사람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은 왜 이리 외로운 것일까? 그날 밤 사또는 서은을 불렀습니다. 은아,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둘만 남은 방에서 사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서은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또의 떨리는 손을 보며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아, 사실은 나는 글을 읽지 못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말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그 말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깜짝 놀라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 문서를 거꾸로 들고 계셨을 때부터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또님은 백성을 위해 애쓰시고 목숨 걸고 옳은 일을 하십니다. 서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글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또는 서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 것이다.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서은도 사또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굶주린 채 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둘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음 날 아침, 사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잔 것 같았지요. 서은을 불러 아침 식사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은아,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서은이 늘 자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지만 서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관아 곳곳을 찾아보았으나 서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지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거든. 비리 조사를 중단하고 증거를 불태우시오. 한양에 아무 문제 없다. 보고하시오. 내일 정오까지 행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소. 한석의 글씨였습니다. 사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의를 택하면 서은을 잃고 서은을 택하면 백성을 저버리는 것. 사또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는데 다시 홀로가 된 것 같았지요. 아니, 더 끔찍했습니다. 이제는 잃을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은하, 미안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려 했지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믿었지만 그 대가가 사랑하는 이의 목숨이라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바로 그때 월향이 급히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사또님, 큰일입니다.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석의 수하들이 술에 취해 떠들었는데 12년 전 어느 관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김대감의 명령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월향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서진이라 했습니다. 사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진 바로 서은의 아버지였습니다. 월향이 이어 말했습니다. 서진 어른은 남원의 전임 부사였습니다. 김대감의 비리를 발견하고 고발하려 했지만 한양 가는 길에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합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도 나처럼 까막눈이었단 말이냐? 월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서진 어른도 비밀을 숨기셨고 어린 서은이가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었다 합니다. 꼭 지금처럼 말입니다. 사또는 무릎을 쳤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었지요. 같은 운명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희를 반드시 구하고 서진 어른의 원한도 풀어드려야 한다. 월향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힘은 너무나 큽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서진 어른은 혼자 싸우다 돌아가셨소. 하지만 나에겐 당신과 은희가 있지 않소. 사또의 눈빛이 단호했지요. 15년 동안 운명에 끌려다녔지만 이젠 내가 운명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것이 사또의 얼굴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한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월향이 만류했지만 사또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한석은 마당에서 사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오셨습니까, 사또님?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군요. 사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불태웠소. 한양에도 아무 문제 없다. 보고하겠소. 한석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돌려주시오. 약속을 지켰소. 한석이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 소중한가 보? 사또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렇소. 그 아이는 나에게 전부나 다름없소. 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일 정오에 성박사당에서 아이를 넘기리다. 단 혼자 오시오. 누가 함께 온다면 아이는 죽는다는 것 명심하시오. 사또가 떠나자 한석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결국 굴복하는군. 글자도 못 읽는 주제에 나를 건드리려 했다니. 한석은 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사당에 매복하라. 사또가 오면 아이와 함께 둘 다 없애라. 한편 사또는 저택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이면 반드시 너를 구하고 이 악행도 끝낼 것이다. 사또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사또는 약속대로 성박사당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낡은 사당은 을씨년스러웠지요. 은아, 어디 있느냐? 사당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님, 서은이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둥에 묶인 서은이 보였지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아, 사또는 달려가 서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긴 함정입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바로 그때 사당 입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감동적이군. 사또가 돌아보자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에 위험 있는 얼굴, 바로 김대감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김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서진의 뒤를 이은 바보라 불러야 하나? 사당 밖에서 수십 명의 무사들이 나타나 출구를 막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김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2년 전 서진처럼 너희 부자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석아, 둘 다 없애라. 한석이 칼을 뽑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또는 서은을 등 뒤로 감싸며 김대감을 노려보았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김대감이 비웃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지. 글자도 못 읽는 것들이 감히 나를 거스르다니. 평생 약자로 살아온 내가 과연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은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또는 급히 피했지만 어깨에 칼날이 스쳤지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님, 서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사또는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서은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칼이 사또의 등을 베었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지요. 온몸에 피가 흘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김대감이 비웃었습니다. 끝이로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당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관군이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사당 밖으로 수십 명의 관군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월향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은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어사님입니다. 감히 어사를 해치려 하다니 한석과 무사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김대감이 월향을 노려보았지요. 이 천한 것이 월향이 관군 대장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어사 임명장입니다. 사또님을 구하십시오. 사또는 놀라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군 대장이 김대감과 한석을 결박했습니다. 김대감이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사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2년 전 서진 어른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힌 역적이지요. 월향이 다가와 사또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한석에게 굴복한 척하며 한양에 밀서를 보냈소. 당신이 전해준 덕분에 어사 임명장을 받았소. 약자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관군들이 김대감과 한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사또는 서은에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은아, 괜찮으냐? 서은이 사또를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월향도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월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또님 저기. 김대감이 끌려가며 무언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객이 관군들을 뚫고 사당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서은을 없애라. 김대감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서은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안 돼. 사또가 몸을 날려 서은 앞을 막아섰지요. 칼이 사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또님, 서은과 월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는 서은을 끌어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사또는 서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아, 너는 살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거라. 서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님, 안 돼요. 사또가 힘겹게 미소 지었지요.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사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또님, 서은의 절규가 사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사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관군들과 백성들이 모여 슬퍼했지요. 서은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향이 서은의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은은 혼자 관아에 남았습니다. 텅 빈 관아는 너무나 조용했지요. 사또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사또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은은 사또의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또도 모두 잃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사또가 남긴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서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서은은 사또가 남긴 문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김대감의 비리를 정리한 증거들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사또가 손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아, 이 문서들을 한양에 전해주거라. 내 아버지 서진이 이루지 못한 일이고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이란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서은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요. 하지만 서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또님도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었지요. 서은은 문서를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서은은 월향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갑니다. 사또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월향이 서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조심해서 가거라. 사또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가 계시던 곳,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12살 소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고 작은 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서은은 힘차게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서은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에 선 12살 소녀는 너무나 작아 보였지요. 하지만 서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또님과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은 궁궐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저는 12년 전 돌아가신 남원 부사 서진의 아들입니다. 관리들이 놀라며 서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서은은 사또가 정리한 모든 증거를 내놓았지요. 김대감의 비리, 한석의 악행, 그리고 12년 동안 감춰진 진실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서은을 불렀습니다. 과인이 어사를 보낸 것은 바로 그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노라. 그리고 강달수 사또는 그대를 지키다 가셨구나. 임금은 서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와 사또는 진정한 충신이었노라.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서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고 사또님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서은을 남원 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고을을 이제 그대가 지켜주거라. 1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서은에겐 월향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월향은 서은의 어머니처럼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김대감과 한석은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았던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영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서은은 사또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드디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사또님의 뜻대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서은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월향과 함께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서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사또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지요. 서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또님과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정의는 영원히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서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또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꿈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서은은 훌륭한 부사로 성장했지요. 12살 소녀는 이제 20이 넘은 청년이 되어 남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은은 글을 배웠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서은은 어린 고아 한 명을 거두었습니다. 까막눈인 그 아이에게 서은은 그를 가르쳐 주었지요. 옛날 사또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약자를 보듬고 정의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서은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이지요. 강달수 사또와 서진, 그리고 서은, 세 사람의 작은 용기가 남원을 바꾸었고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